자, 오후장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송동현 대표님은 네. 가장 큰 장점이 저희 어제 제작팀끼리 뭔지 아세요? 얘기했는데. 제 얘기를 또 했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잘생깁니다. 잘생김. 죄송합니다. 네. 잠시 설 전에 덕담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저희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주가는 1.5% 오르면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데 이제 지주회사로 새롭게 시작하는 포스코가 어떤 주가의 탄력도 받을 수 있을지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수적인 시각을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포스코가 이제 지주사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지주회사로 변경을 해서 이제 새로운 목표도 세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기업 가치를 또 3배 증가시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죠.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계열사 중에는 또 2차 전지라든지 철강도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일단은 포스코 지주회사의 어떤 그 사업의 어떤 추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에 대한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매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일단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이 너무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직도 지주회사는 모멘텀을 받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금융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인식에 대한 부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 뭐 싸고, 그리고 미래 비전도 좋고 다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지킬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가치주의 시대보다는 또 성장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포스코는 우리나라의 인식은 여전히 가치주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치주의 퍼포먼스가 되려면은 우선은 경기에 대한 그 회복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단기적인 반등세는 올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지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서 우선은 매수 보류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포스코는 매수 보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자, 저희 현대차를 좀 보려고 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오늘 주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대차는 0.2%로 16만 7천 원인데 요즘 지수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 이 자동차주를 위드 코로나 주식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더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현대차는 얼마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적인 측면이 매우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어제는 이제 기아를 한번 점검해 봤잖아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현대차도 역시 비슷한 그런 이익 모멘텀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는 반도체 공급량만 조금 잘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측면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포스코와는 좀 다른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고요. 우선은 이제 저는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오기에는 이제 다소 매물대가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선은 1차 목표가 20만 원을 먼저 도달하는지부터 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2차 목표가를 좀 세워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1차 목표가 20만 원까지 일단 보자 하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그럼 혹시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만약에 2차 목표가가 20만 원을 돌파하고 여기 보시면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면 사실 아주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사실 뭐가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뭐 추측을 해본다면 반도체 공급량이 확대가 된다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에 관련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어떤 또 기대감이 불어서 관련된 자동차의
그 판매량이 확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이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요한 모멘텀이 나와야만 이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2차 목표가로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죠. 좀 단기적인 어떤 반등세, 기술적인 반등세만 좀 기대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펀디멘탈적인 측면들이 일단은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등세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20만 원 먼저 보고 확인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공급망이 풀린다는 정보는 있는데 계속 지금도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여전히 좀 병목 형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미크론도 계속적으로 확산세가 무섭고 우선은 위드 코로나로 전향이 되게 되면은 우선은 뭐 반도체 공급량이 조금 괜찮아질 건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저는 한 3, 4월은 돼야만 우선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집단 면역까지도 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유럽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공급망 해소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이 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재고가 딱 네. 5일치 남았다고. 네. 그렇죠. 그 소식 봤습니다, 보셨죠. 저도. 그래서 네. 미국에서도 이제 가격이 비정상적이니까 가격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아직까지도 반도체 공급난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반도체 칩 재고량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5일치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반도체 수급난 관련해서는 계속 뉴스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주식으로 자동차주를 보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오늘 현대차를 봤는데 기아는 어떤가요? 그럼 기아는? 현대차가 더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기아도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아도 예. 보시면 주가가 현재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도 기아의 흐름을 비슷하게 유사하게 따라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는 역시나 아직은 현대차가 좀 더 있습니다. 비슷한 모멘텀에 일단은 그 가격이 기아에 비해서 오르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 자주 여쭤본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의 연속성이 있다는 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양분화되는 게 위드 코로나랑 코로나 주식이 같이 오르고 있죠. 네, 같이 그렇죠. 오르고 있죠. 뭐 예.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 네. 이제 코로나 주식 가운데서 또 진단 키트주들이 난리입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며칠 내내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비싸고 또 어느 약국은 지금 다 동났다고 품절 하더라고요. 상태. 예,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에 오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휴마시스를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진단 키트주가 폭등했는데 이게 재현될까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우선은 일단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현재 26%까지 휴마시스가 이제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신속 항원 진단 키트라든지 이쪽 현재 이제 바뀌었죠. 정책이 좀 바뀌었죠. 이제 PCR 검사를 이제 신속 항원 검사 진단 키트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 자가 진단 키트를 가지고 있는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휴마시스도 대표적인 자가 진단 키트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전고점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거의 최고가 28,350원이 이 전고점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돌파는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일단 가격적인 어떤 상승도가 너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급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예를 들면 이제 트레이딩에 굉장히 자신 있는 분들만 이런 가격대에서 한번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온 이후에 일단은 가격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는 건 맞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좀 더 신중하게 슈마시스를 좀 바라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겠고, 만약에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전고점을 다 뚫고 거기에서 가격이 또 새롭게 형성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또 나오려고 한다.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선 또 다시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일단 전고점이 지금 2번을 못 뚫었거든요. 2번을 못 뚫고 현재 맞아요.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결과를 보고 접근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전고점 28,000원 부근에서 계속 좀 번번이 추가 상승이 좌절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기다려 봅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아마 관심 많으실 거예요. 현대건설 지금 얼마인가요? 현대건설이 10% 넘게 올랐습니다. 42,450원이에요. 저희가 오늘도 물적 분할해가지고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장도 작은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덩치 큰 한 종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수급이 지금 완전히 꼬여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정 정말 잘한 겁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공모를 철회했습니다. 그랬더니 현대건설이 올라요. 이건 어떤 연유인지. 자, 그렇다면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공모 철회가 현대건설의 계속적인 호재가 될지 대표님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호재가 맞다고 하십니다. 우선은 그렇죠. 일단은 IPO 결과가 수요 예측 결과가 일단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 미국은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요도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만약에 되게 되면 또 현대건설의 가치가 또 깎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철회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환호를 하면서 바닥 구간에서 아주 강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10%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드린 것은 역시나 굉장히 싸기 때문입니다. 우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건설주에 악재가 있었죠. 이제 HDC 현산에 대해서 악재가 있었을 때 모든 건설사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더 생긴 상황이고요. 사실 별 연관이 없는데도 가격이 다 빠져버렸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현대건설의 모멘텀이 아니고 이제 어떤 펀디멘탈적인 부분들은 어떠냐? 일단 실적은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외 실적에 대한 부진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하향이 되기도 했지만은 근데 저는 이제 건설주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고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가격이 많이 밀렸을 때는 또 이렇게 일정 부분 가치 투자로서의 어떤 기능은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일단은 좀 현대건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수도 있죠. 이제 3월달에 이제 3월달에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바로 또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해서 두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는 것은 이제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건설사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적으로 나쁘진 않겠죠.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권에서는 우선은 많은 부분들이 할인이 되고 있는 가격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매수 의견을 드려봤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건설주가 현대건설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네. 대우건설도 오늘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640원. 야, 이게 이제 저희 작가님이 굉장히 제목을 잘 뽑으시는데 현대건설로 미운 오리가 이제 100조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1일짜리 100조인지 좀 모르겠다. 미운 오리에서 100조로 1일 전화에 끝났지.
네, 앞으로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건설주들이 HDC 현상 이슈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었다가 오늘 이렇게 시장 대비 돋보이고 있는 흐름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건설주 전체로 봐야 되는 이슈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이 대우건설보다 훨씬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강세가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제 반영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요? 이제 모멘텀 드디어 이제 반영하나요? 정책 이슈 등 뭐 이런 것들. 현대 엔지니어링 일단 공모 철회가 그 가격에 대한 좀 더 모멘텀으로 저는 반영한다 생각합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쪽에서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고.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그 가치가 고스란히 현대 건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대 건설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9%대 상승 이슈는 공모 철회라는 이슈 자체가 조금 더 현대 건설에게 유리한 수급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고, 그리고 건설 업종 중에서는 현대 건설이 좀 모멘텀이 가장 좋은 업종으로 가장 토픽으로 꼽히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이 해외 수주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수주에서 워낙 이 영업망이 잘 돼 있고, 그리고 현재 이 해외 수주의 여건도 좀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가가 현재 높잖아요. 유가가 높으면 중동이나 이런 데에서 다 발주를 많이 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는 중동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내의 어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고유가에 대한 그런 상황 때문에 중동에서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현대건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공모 철회 자체가 네. 현대건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모멘텀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건설주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딛고 이제는 뭐 정책주나 말씀하셨던 해외 수주 모멘텀 등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인 실적주로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DN 더블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